왜 그러세요?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1985년 10월 부산의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분만실 안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으앙!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하얀 벽을 울렸습니다. 정미선은 고통 속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태어났구나. 10달을 기다린 소중한 생명이.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지 않았어요.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더군요. 제 아기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예쁜지. 미선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왜요? 제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미선 씨, 아기를 보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기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 눈동자가 하얗게 변해 있어요. 심한 선천성 백내장입니다. 뭐라고요? 눈동자가 하얗다고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이라니.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아기를 보시겠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하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하영아, 미선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처럼 맑고 영원하라는 뜻이었지요.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작고 예쁜 얼굴이었지만 눈동자가 정말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우유를 부은 것처럼 뿌옇고 하얗더군요. 의사 선생님, 이게 고칠 수 있나요?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 심한 경우는 시력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다니. 우리 하영이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안은 순간 이상한 평온함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이 따뜻한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하영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내 눈이 되어줄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40년간 이어질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남편 김동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직장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인지 넥타이도 비스듬히 매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아기는? 우리 딸은 어디 있어? 동수의 얼굴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첫 아이의 탄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미선이 조용히 말하며 품에 안긴 하영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수는 다가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우리 딸 정말 예쁘네. 동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하영이의 하얀 눈동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눈이 왜 이래? 의사 선생님이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선천성 백내장?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평생 못 보는 거야?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동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다른 산모들을 대할 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기겠습니다.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안고 있어도 규정입니다. 아기는 특별 관리가 필요해요. 간호사는 하영이를 거의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특별 관리라니 무슨 뜻이에요? 시각장애 아동은 일반 신생아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아기를 벌써 다른 아이로 분류하다니. 동수는 복도로 나가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수술이라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 심한 선천성 백내장은 수술로도 시력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미리 몰랐나요? 초음파 검사할 때는 이상 없다고 하셨잖아요.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태아 상태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곳이 우리 딸을 시설에 보내라고요? 미선이 병실 문간에서 외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하영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아이를 집에서 키운다고? 시각장애 아동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봐. 나중에 후회할 텐데. 미선은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동수는 병실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잘 키우면 돼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미역국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미선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애는 어디 있느냐? 신생아실에 있어요. 곧 데려다 주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동수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미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하영이를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영이의 하얀 눈동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못 본다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시어머니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복도에서는 시아버지와 동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 아버지, 그래도 제 딸인데. 김씨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미선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이는 아직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안의 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솔직히 말하마. 네, 어머니. 이런 아이를 집에서 키우기는 힘들다. 시설에 맡기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어머니, 그건 안 돼요. 하영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너 혼자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 시각장애 아이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알기나 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르지만 배울 거예요. 하영이는 제 딸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아라. 현실을 봐야지. 그때 복도에서 시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안에 장애 아이를 둘 수는 없다. 당장 처리해야 한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리라니. 하영이를 마치 버릴 물건처럼 말하다니. 동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미선아, 우리 좀 얘기해. 싫어요. 하영이 버리자는 얘기라면 듣기 싫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장애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어? 준비는 하면서 하는 거죠. 포기가 먼저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미선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아이는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너도 평생 고생하고 동수도 고생하고. 그래도 제 딸인데요. 딸이라고 다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야. 전문 시설에서 키우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미선은 품에 안긴 하영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느껴졌어요. 절대 안 돼요. 하영이는 저와 함께 있어야 해요. 시아버지가 들어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는 못 키운다.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남기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병실에는 미선과 동수 그리고 하영이만 남았어요. 동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정말 어떻게 할 거야? 미선은 하영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키울 거예요. 어떻게든 키울 거예요. 퇴원 후 부산 사하구의 작은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다세대 주택의 한 칸짜리 방이었어요. 좁았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동수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하영이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모른 척했어요. 여보, 하영이가 우는데 좀 봐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너가 봐.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기 용품을 사러 다니며 아빠가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영이는 다른 아기들과 똑같았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안아달라고 울었어요. 하지만 눈동자만은 여전히 하얗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영아,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가 여기 있어. 미선이 말을 걸면 하영이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하영이가 계속 울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봐.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동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선은 놀라서 하영이를 더 세게 안았어요. 여보, 아기가 아픈가 봐요.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럼 병원에 가든지 해.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아, 정말 이렇게 살 수 없겠어. 동수는 베개를 안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동수는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며칠 후 동수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기 구경을 하러 온 것이었어요. 와, 동수야. 딸 정말 예쁘네. 어디 보자. 동료 중 한 명이 하영이의 눈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이 좀 이상한데? 선천성 백내장이에요. 미선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럼 못 보는 거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만. 동료들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동수의 친구들은 더 이상 놀러 오지 않았어요. 다 쟤 때문이야. 동수가 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이라니요? 친구들도 오기 싫어하고 부모님은 얼굴도 보기 싫어하시고
이 모든 게 다 그 아이 때문이야. 하영이 이름이 있어요. 그 아이가 아니라 하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동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가 하려던 말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즈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바로 거실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대답은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하영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동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미선은 급히 모퉁이로 숨어서 지켜봤어요. 동수와 그 여자는 친밀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날 밤 동수가 들어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누구랑 만났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술 마셨어.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은 확신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들을 용기가 없었어요. 하영이는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 되어 갔어요. 여전히 눈은 보지 못했지만 엄마 목소리에 웃고 안아주면 편안해했습니다. 하영아,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을까? 미선은 종종 하영이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마치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처럼. 하영이가 돌을 맞던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작은 상을 차려놓고 동수를 기다렸어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하영아, 아빠 언제 오실까? 우리 하영이 첫 생일인데. 하영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 옹알거렸습니다.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밝게 웃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저녁 7시, 8시. 동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여보, 하영이 돌이에요. 상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무관심한 반응이었습니다. 동수는 상을 보지도 않고 거실로 향했어요. 잠깐만요. 같이 촛불이라도 켜요. 하영이 첫 생일인데. 피곤해. 내일 해. 내일이 언제예요? 생일은 오늘인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그 아이가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하다고. 미선은 혼자서 하영이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작은 미역국을 끓여 먹였어요. 하영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그때 동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야. 지금 좀 늦지 않았어. 알겠어, 나갈게. 동수가 옷을 챙겨 입으며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 밤에? 급한 일이 생겼어. 회사에 가야 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무슨 급한 회사 일이 있겠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요. 다른 여자 있죠? 동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봤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동수는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래, 맞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요? 반년 정도 됐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동수가 돌아서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차가움이 있었어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렇게가 뭐예요? 장애 아이 키우면서 평생 고생하는 거.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하영이는 당신 딸이에요.
내가 원한 딸이 아니야. 그 말에 미선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시설에 보내자. 그리고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 절대 안 돼요. 그럼 나는 나갈게. 뭐라고요? 이혼하자, 미선아. 이렇게 사는 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아. 동수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영이는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 손을 뻗어 엄마 얼굴을 만졌어요. 엄마, 엄마. 하영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 하영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동수가 없어도 하영이는 포기할 수 없다고.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일주일 후 동수가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이혼 서류 여기 있어. 서명만 하면 돼. 미선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하영이 양육비는? 내가 키우지도 않는데 왜 양육비를 줘야 해? 당신 딸인데. 내 딸이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동수는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미선은 하영이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하영아,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열심히 살아서 너를 훌륭하게 키워줄게. 하영이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미선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혼자 남은 미선에게는 당장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동수가 남긴 돈은 한 달 생활비도 안 됐어요. 하영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영아, 엄마가 일자리를 찾아야 해. 너는 어떻게 하지? 하영이는 이제 15개월이었습니다. 걸음마도 시작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자꾸 부딪혔어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래층 김아주머니가 올라왔습니다. 미선아, 아래층에서 애 우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좀 조용히 해줄 수 없겠니? 죄송해요. 하영이가 눈이 안 보여서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럼 전문 시설에 맡기든지 해. 이런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게 말이 되나? 김아주머니의 말에 미선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집세 밀린 거 알지? 이번 달까지는 못 기다려준다고 집주인이 그러던데. 문이 닫힌 후 미선은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은 돈이 15만 원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미선은 하영이를 업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아이 맡길 곳은 있어요? 그게 잠깐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럼 곤란하네요.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 떡집에서 새벽 일을 구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7,000원 줄게. 대신 아이 울음소리 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첫날 새벽 미선은 잠든 하영이를 업고 떡집으로 갔습니다. 아기띠로 단단히 묶고 떡을 빚었어요. 어머, 아기 얼마나 무거워. 그렇게 업고 일할 수 있어? 괜찮아요.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영이가 중간에 깨서 울면 일을 멈춰야 했어요. 미선아, 아이 때문에 일이 안 되겠어. 누가 봐줄 사람 없어?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 달 후 결국 떡집에서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미안해. 다른 사람 쓸게. 그때 우연히 복지관에서 일하는 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키우시는군요. 많이 힘드시죠? 네.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요.
혹시 서울로 올라갈 생각은 없으세요? 서울요? 서울에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도 있고 지원 프로그램도 더 많아요. 그리고 정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하영이 어떻게 시각장애가 된 건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했는데요. 선천성 백내장이 이렇게 심한 경우는 드물어요. 혹시 임신 중에 어떤 약물을 복용하셨나요? 미선은 생각해 봤습니다. 임신 초기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임신 3개월쯤에 감기약을 먹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거였는데 정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병원이었나요? 성해병원이요. 혹시 그때 처방전이나 기록이 남아 있나요? 글쎄요.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미선은 집안을 뒤져서 임신 중 병원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서 처방전을 발견했어요. 약품명을 보니 생소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약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약들이 임신 중에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약사는 처방전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약은 임신 중에는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인데요. 특히 이 성분은 태아의 시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미선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된 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요. 그날 밤 미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영이의 시각장애가 병원의 실수 때문이었다니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영아,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엄마가 그 약을 먹어서. 하지만 후회해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어요. 며칠 후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영이를 위한 교육 기회도 자신을 위한 일자리도 부족했습니다. 하영아, 우리 서울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1987년 봄 미선은 하영이와 함께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짐이라고는 큰 보따리 하나와 하영이 기저귀, 그리고 주머니 속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하영아, 우리 어디로 가는지 알아? 서울이야. 큰 도시래. 하영이는 엄마 품에서 조잘거렸습니다. 20개월이 된 아이는 이제 제법 말도 하고 걸음도 걸었지만 여전히 눈은 보지 못했어요. 버스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역사를 보니 막막했어요. 아줌마, 혹시 구로구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저기 지하철 타고 가세요. 더 빨라요. 지하철이라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복잡한 계단을 하영이를 안고 내려가는데 숨이 찼어요. 1시간 후 구로구 달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과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여기 월세방 있나요? 아기 있는 분은 안 받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가 얌전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눈이 안 보여서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눈이 안 보인다고요? 그럼 더 안 되죠. 애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여러 집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겨우 한 곳에서 받아주었어요. 달동네 꼭대기 계단 100개를 올라가야 하는 작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8만 원, 선불로 3개월치 내야 해요.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해서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그럼 안 돼요. 당장 내지 못하면 다른 분 줄 거예요. 미선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꼭 갖다 드릴게요.
집주인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기다려줄게. 대신 못 갔다 오면 바로 나가야 해.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 하나. 습기가 차서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하영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좁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동네 시장을 지나다가 한 김밥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우미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사장님, 일 구한다고 붙여놓으셨던데. 응, 그런데 아기는 뭐야? 제 딸이에요. 데리고 와도 될까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님은 하영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애가 눈이 좀 이상한데? 시각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얌전해서 일하는데 방해 안 돼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루에 5,000원 줄게.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신 애 때문에 손님한테 피해주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김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만 했어요. 하영이는 구석방석에 앉혀두고 장난감을 주면 혼자서도 잘 놀았습니다. 어머, 이 아이 정말 얌전하네. 눈이 안 보이는데도 울지도 않고. 사장님이 신기해했어요. 네, 워낙 순한 성격이에요. 일주일 후 미선은 김밥 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익혔어요. 야, 미선아. 너 손재주가 좋네. 김밥이 모양이 예뻐.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할게요. 한 달이 지나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 정말 일 잘한다. 하루에 7,000원으로 올려줄게. 그때부터 미선은 김밥 만드는 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각종 재료의 조화, 밥의 간 맞추기, 김을 예쁘게 마는 방법까지. 하영이도 엄마가 일하는 동안 김밥집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참기름 향과 단무지 냄새, 밥 짓는 소리에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냄새 좋아. 하영이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영이도 김밥 좋아해? 응, 엄마 김밥 맛있어. 그때 미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런 가게를 할 수 있을까? 저녁이면 하영이와 함께 달동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00개의 계단이 힘들었지만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하영아, 저기 불빛들이 반짝반짝해. 우리도 언젠가는 저 아래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영이는 엄마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꿈을 함께 꾸는 것 같았어요. 김밥집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영이는 이제 4살이 되었어요. 말도 또렷하게 하고 엄마 없이도 김밥집 구석에서 혼자 놀 수 있었습니다. 하영아, 엄마가 김밥 다 싸면 집에 가자. 네, 엄마. 하영이는 항상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거나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밥집의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었는데 하영이가 그 멜로디를 정확하게 따라 흥얼거리는 거예요. 어머, 하영이가 노래를 그렇게 잘 따라해? 사장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영아, 이 노래 어떻게 알아?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들었어요. 예쁜 소리예요. 그날부터 미선은 하영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한 번 들은 멜로디는 완벽하게 기억하더군요. 하영아, 이 노래는 어때? 미선이 다른 곡을 틀어주면 하영이는 금세 따라 부를 수 있었어요. 우리 하영이 음감이 좋구나. 그러던 어느 날 김밥집 옆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영이는 그 소리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소리 뭐예요? 피아노라는 거야. 건반을 누르면 예쁜 소리가 나는 악기지. 저도 만져보고 싶어요. 미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아노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영아,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며칠 후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김밥을 사러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희 옆에서 매일 피아노 소리 듣는 아이가 있다던데. 아, 우리 미선이 딸 말씀이세요? 그 아이가 시각장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피아노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선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피아노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다음 날 일이 끝난 후 미선은 하영이를 데리고 피아노 학원에 갔습니다. 하영아, 여기가 피아노가 있는 곳이야. 하영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피아노를 만져봤어요. 차가운 건반의 감촉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만져봐도 돼요? 그럼 천천히 눌러봐. 하영이가 건반을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도, 레, 미. 각각의 소리를 듣고는 신이 났어요. 엄마, 이거 신기해요. 누르는 곳마다 다른 소리가 나요. 원장님이 간단한 멜로디를 쳐줬습니다. 동요 나비야였어요. 하영아, 이 노래 아니? 네, 나비야 나비야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영이가 들은 멜로디를 그대로 건반에서 찾아서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이 아이가 악보도 안 보고 어떡해. 원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악보를 못 봐요. 눈이 안 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건 정말 놀라운 재능이에요. 절대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음감이요? 들은 소리를 정확한 음정으로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주 드문 재능이죠. 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하영이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청각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피아노에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레슨비가.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하영이가 열심히 해야 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하영이의 피아노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이었지만 하영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피아노 치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우리 하영이가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겠네. 피아니스트가 뭐예요? 피아노를 아주 잘 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야. 하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영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미선은 하영이가 잠든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하영이의 이 재능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달동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영이가 6살이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지 2년이 지나면서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동요뿐만 아니라 클래식 곡도 칠 수 있었습니다. 하영아, 오늘은 뭐 배웠어? 베토벤 아저씨 곡이요. 엘리제를 위하여래요. 정말 예뻐요. 하영이는 집에 와서도 책상을 피아노 삼아 손가락으로 연주 연습을 했어요. 소리는 안 나지만 정확한 손가락 동작으로 멜로디를 표현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님은 종종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하영이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는 처음 봐요. 더 좋은 선생님께 배워야 할 텐데. 더 좋은 선생님이요?
전문 음악 교육을 받은 분께요. 하영이 수준이 이미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미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영이의 재능을 더 키워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럴 즈음 김밥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장님이 나이 때문에 가게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미선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 같으면 이 가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리금 500만 원만 내면 넘겨줄게. 500만 원. 미선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천천히 갚아도 돼. 너 일 잘하는 거 내가 아는데 못할 리 없어. 그날 밤 미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 가게를 가진다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영아, 엄마가 김밥집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엄마는 뭐든지 잘해요. 하영이의 믿음이 미선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선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7천 원씩 벌어서 한 달에 21만 원. 거기서 방세 8만 원, 생활비 10만 원을 빼면 3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언제 500만 원을 모으지? 고민하던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부업을 하기로 한 것이에요. 김밥집 일이 끝난 후 저녁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밤 9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영이는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미안해, 하영아. 엄마가 늦었지? 6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하영이가 열이 났습니다.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축 늘어져 있더군요. 하영아, 어디 아파? 머리가 아파요. 추워요. 체온을 재니 39도가 넘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려갔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네요. 며칠 푹 쉬어야 해요. 며칠요? 그럼 이를. 의사는 미선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많이 지쳐 있어요.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닌가요? 그때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하영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영이를 간병하며 일을 쉬었습니다. 수입이 끊어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아파서 엄마가 일 못 가죠? 괜찮아. 하영이가 더 중요해. 미안해요, 엄마. 뭐가 미안해? 엄마는 하영이만 있으면 돼. 하영이가 나은 후 미선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한 거예요. 김밥을 집에서 미리 만들어서 아침에 가져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6시에 가게에 가져가는 거였어요. 하영아, 엄마가 새벽에 일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일하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200만 원을 모았어요. 하지만 아직 3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김밥집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미선아, 200만 원만 내고 시작해. 나머지는 장사하면서 갚아도 돼. 정말요? 너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내 가게 못 맡겨. 하영이도 있는데 잘 될 거야. 드디어 1992년 봄 미선의 김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하영이네 김밥이었어요. 하영아, 이제 우리 가게야. 정말요? 우리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 이제 엄마가 사장님이야. 하영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 구석에서 책상 피아노를 치며 연습을 계속했어요. 첫날 김밥을 10줄 팔았습니다. 수익은 1만 원 정도였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내 가게에서 번 첫 돈이라 너무 뿌듯했습니다. 하영아,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요.
그날 밤 미선은 하영이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어요. 김밥집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쉽지 않았어요. 손님이 많은 날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김밥 몇 줄만 팔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영아, 오늘은 김밥을 겨우 5줄밖에 못 팔았어. 괜찮아요, 엄마. 내일은 더 많이 팔 거예요. 하영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김밥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피아노 레슨은 계속 받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료로는 어려웠습니다. 미선 씨, 하영이가 이제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원장님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부터 하영이의 피아노 레슨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피아노 학원은 못 가도 혼자서 연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듣고 따라치는 거요. 손가락으로요. 하영이는 매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건반 삼아 연주 연습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밥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김밥 몇 줄 주세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런데 여기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던데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하영이가 장난감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죄송해요. 제 딸이 피아노를 좋아해서. 아, 실제 피아노 소리가 아니군요. 그런데 리듬이 정확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음악 관련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영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말 피아노를 치는 건지. 하영아, 이 아저씨께 연주 한번 해보여 드릴까? 하영이는 수줍어하며 장난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했어요.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실제 피아노로 쳐보면 어떨까요? 실제 피아노는 저희가 가진 게 없어서요. 제가 근처에 음악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와서 쳐보시겠어요? 다음 날 미선은 하영이를 데리고 그 교습소에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에 피아노가 여러 대 있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쳐보세요. 하영이는 오랜만에 만지는 진짜 피아노에 감격했습니다. 건반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더니 연주를 시작했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걸 그대로 재현한 거였어요. 어떻게 악보도 안 보고 이렇게 칠 수 있죠? 하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대신 귀가 아주 좋아요. 교습소 원장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제가 하영이를 가르쳐 보고 싶어요. 이런 재능을 묻어두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레슨비가. 처음엔 무료로 해보죠. 하영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영이는 다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하영이는 정말 특별해요. 절대음감뿐만 아니라 음악적 감성도 뛰어나요. 한편 김밥집 운영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경쟁 가게들이 생기고 재료값은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었어요. 이번 달 적자가 20만 원이네. 미선은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돈 많이 벌게요. 하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미선 씨, 가게 월세 3개월째 밀렸는데요.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꼭 갖다 드릴게요.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밀리면 곤란해요. 그날 밤 미선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김밥집을 포기해야 할까? 엄마, 울고 있어요? 하영이가 엄마의 기척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목소리가 슬퍼요. 무슨 일 있어요? 미선은 하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영아, 엄마가 김밥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예요. 저 알아요. 어떻게 알아? 손님들이 엄마 김밥 먹고 맛있다고 하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영이의 말에 미선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래,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 하영이도 열심히 피아노 연습하는데. 다음 날부터 미선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김밥 맛을 더 좋게 하고 가격을 조금 내리고 서비스를 더 친절하게 했어요.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집을 운영한 지 3년이 지나자 드디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영이네 김밥집은 정말 맛있어. 특히 소고기 김밥이 일품이야. 사장님도 친절하고 가격도 착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선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하영이는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실력도 놀랄 만큼 늘었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의 곡들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영이 실력이 이제 웬만한 성인 수준이에요. 피아노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는 콩쿠르에 나가봐도 될 것 같아요. 콩쿠르라는 말에 미선은 긴장했습니다. 콩쿠르요? 그런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영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해 가을,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가 열린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었어요. 하영아, 콩쿠르에 나가고 싶어? 콩쿠르가 뭐예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연하는 거야. 상도 주고. 하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영이만큼 피아노 잘 치는 아이 없어. 참가 신청을 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이 참가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괜찮을까? 다른 아이들은 다 악보를 보고 치는데. 엄마, 저는 마음으로 봐요. 음악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콩쿠르 연습을 위해 하영이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김밥집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손가락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콩쿠르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작은 홀에서 열렸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네. 대기실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영이만 특별하네. 다른 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이 참가하는 걸 신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영아, 긴장되지? 아니요. 음악이 제 친구니까요. 하영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미선이 하영이를 피아노 앞까지 안내했어요. 하영아, 평소처럼만 하면 돼. 엄마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하영이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연주곡은 쇼팽의 즉흥환상곡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곡이었지만 하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영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슬픈 멜로디가 감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정말 훌륭해.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9살 아이가 어떻게 저런 깊이 있는 연주를, 시각장애가 오히려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등부 대상, 김하영, 하영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미선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영아, 하영이가 대상이야. 하영이는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상금도 100만 원이나 됐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해주세요. 큰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영이는 트로피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한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하영이가 최고야. 그날 밤 김밥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하영이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우리 동네에서 유명인이 나왔구먼. 며칠 후 지역 신문에 하영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각장애 9세 소녀, 피아노 콩쿠르 대상 수상. 어머, 하영이가 신문에 나왔어요. 김밥집에 신문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밥 주문도 늘어났어요. 하영이 엄마, 우리 아이도 피아노 배우고 싶다는데 어디서 배워요? 혹시 하영이가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갑자기 하영이가 유명해지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제안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 음대 교수님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영이 연주를 들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재능이에요. 제가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레슨비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재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드디어 하영이에게 진짜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영이가 음대 교수님께 배우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실력은 날로 늘어갔고 각종 콩쿠르에서 상을 휩쓸었어요. 이제 11살이 된 하영이는 이미 고등학생 수준의 곡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영이는 정말 천재예요. 이런 아이는 음악계에서도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교수님의 극찬에 미선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요? 아직 어린데. 음악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야 해요. 하영이만큼 재능이 있는 아이라면 더더욱 그래야죠. 김밥집도 하영이 덕분에 유명해졌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의 엄마가 하는 김밥집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크게 늘었어요. 사장님, 하영이가 TV에 나온다던데요? 네, 다음 주에 아동 문예 프로그램에 출연해요. 하영이의 첫 TV 출연이었습니다. 미선은 긴장됐지만 하영이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서 기뻐요.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와 조명이 하영이를 향해 집중됐어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긴장되지 않나요? 네, 안 돼요. 피아노만 있으면 어디서든 편해요. 하영이는 인터뷰를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전곡을 연주했어요. 정말 놀라운 연주였어요. 혹시 앞으로의 꿈이 있나요? 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영이를 우리 콘서트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싶어요. 광고 모델로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밥집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하영 양의 어머니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성혜병원 의료진입니다.
하영이에 관해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선은 하영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그 남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성해병원 법무팀 김 과장입니다. 하영이가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찾아왔어요. 왜요? 김 과장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985년 하영이 출산 당시 의료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료사고요? 당시 임신 중 처방된 약물이 태아의 시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하영이가 이렇게 된 게 병원의 실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최근에 양심 고백을 했어요. 미선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요? 치료비, 교육비,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하영이의 음악 교육을 위해서라도. 미선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하영이의 미래도 생각해야 했어요. 얼마나 주겠다는 거예요? 3억 원입니다. 그리고 하영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음악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하영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영아,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된 이유를 알아냈어. 하영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선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자 하영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병원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응, 그리고 돈도 주겠다고 했어. 하영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뭐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그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요. 만약 제가 눈이 보였다면 피아노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미선은 딸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돈으로 음악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병원과의 합의가 마무리됐습니다. 3억 원의 합의금과 함께 하영이의 음악 교육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미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영아, 이제 정말 좋은 선생님들께 배울 수 있어. 네, 엄마. 그런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뭐가? 그 사람들한테 화 안 나세요? 미선은 하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우리 하영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합의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김밥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동네 반지하를 떠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됐어요. 와, 엄마. 방이 2개나 있어요. 그래, 하영이 방도 따로 있어. 그리고 피아노도 들여놓을 거야. 드디어 하영이만의 피아노가 생겼습니다. 제 피아노가 생겼어요. 하영이는 기뻐서 하루 종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피아노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였는데 해외에서 공부한 실력파였어요. 하영이 연주를 들어보니 테크닉은 훌륭해요. 이제 음악적 해석과 표현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겠네요. 음악적 해석이요? 네,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하영이만의 색깔을 찾는 거죠. 하영이는 새로운 레슨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에 7, 8시간씩 연습했어요. 김밥집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꾸미고 메뉴도 다양하게 늘렸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달라졌네요. 하영이가 유명해져서 덕분에 손님도 많이 늘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영이를 외국에서 열리는 콩쿠르에 보내고 싶어요. 외국이요? 네,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예요. 하영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미선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외국까지. 엄마, 저 해보고 싶어요. 하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 친구들과 경쟁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결국 독일행을 결정했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하영아, 비행기 처음 타보는 거지? 네, 신나요. 독일 베를린의 콩쿠르 회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가장 어리네요.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15세 이상이었어요. 12세인 하영이는 정말 어려 보였습니다. 게다가 시각장애까지. 괜찮을까요? 하지만 하영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피아노 치는 소리 정말 좋아요. 저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예선에서 하영이는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했습니다. 깊이 있고 서정적인 연주였어요. 브라보! 외국 관객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영이는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본선에서는 더 어려운 곡을 연주해야 했어요. 하영아, 긴장되지? 아니요. 음악이 제 친구니까요. 본선에서 하영이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을 연주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주곡이었어요. 처음 협주곡을 연주하는 하영이였지만 오케스트라와 완벽한 호흡을 맞췄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결과 발표에서 하영이는 2등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그리고 최연소로서 놀라운 성과였어요. 하영아, 2등이야. 정말요? 와. 시상식에서 하영이는 당당히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음악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영이의 수상 소감에 회장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12세 시각장애 소녀, 독일 콩쿠르 2위 쾌거,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소녀 피아니스트. 하영이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미선과 하영이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영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그날 밤 미선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하영이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자고. 그리고 언젠가는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일도 해보자고. 하영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영이는 이제 완전한 프로 피아니스트였어요. 국내외 콘서트 무대를 누비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오늘 연주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엄마. 관객들이 제 음악에 눈물을 흘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영이는 이제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완전히 터득했습니다.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관객들의 숨소리와 박수 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김밥집도 이제 하영이네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영이의 팬들이 전국에서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하영이가 TV에서 연주하는 걸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딸이죠. 어릴 때부터 여기서 피아노 연습했어요. 미선은 하영이를 자랑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너무 유명해져서 평범한 일상을 잃는 건 아닌지. 어느 날 하영이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영 양, 줄리어드 음대에서 입학 제의가 왔습니다. 매니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줄리어드요? 네, 세계 최고의 음악 학교죠. 전액 장학금까지 제공한다고 해요. 미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영이에게는 좋은 기회였지만 미국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가고 싶어요, 엄마.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와 떨어져서 괜찮아요. 엄마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결국 하영이의 미국 유학이 결정됐습니다. 출국 전날 김밥집에서 작은 송별회가 열렸어요. 하영아, 미국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야 해. 우리 하영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영이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연주로 돌아올게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미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영아, 엄마 생각날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다 컸어요. 하영이가 떠난 후 김밥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혼자 가게를 지키며 하영이를 그리워했어요. 하영이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단골 손님들도 하영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작은 후원 활동이었어요. 하영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직접 복지관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아줌마, 하영이 언니 정말 잘 쳐요? 그럼 우리 하영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쳐. 아이들은 하영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1년 후 하영이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줄리어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하영이가? 네, 그리고 내년에 카네기 홀에서 독주회를 한다고 해요. 카네기 홀이라니. 세계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엄마도 꼭 보러 와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딸 독주회인데. 미선은 생애 처음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영이의 카네기 홀 독주회를 보러 가는 것이었어요. 뉴욕 카네기 홀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2,000석 규모의 홀이 가득 찼어요. 하영이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하영이는 당당하고 우아했어요. 첫 곡은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였습니다. 하영이의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감동적이었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브라보, 브라보. 미선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달동네에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꽃피우는 걸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공연 후 하영이는 미선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최고였어, 하영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있어서 해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뉴욕의 호텔에서 모녀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영아, 이제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음악을 계속하면서 후배들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미선은 딸의 성숙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됐네. 미국에서 7년을 보낸 하영이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영이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하영이를 본 미선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딸을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영이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는 전혀 안 변하셨네요. 여전히 따뜻해요. 하영이는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콘서트는 물론이고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에도 힘을 쏟았어요. 선생님, 저도 하영이 선생님처럼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너희들도 다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말이야. 하영이는 매주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찾아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무료였어요. 한편 김밥집은 이제 구로구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유명해지면서 관광버스까지 오는 지경이었어요. 사장님, 여기가 정말 하영이가 자란 곳이에요? 네, 저기 구석에서 매일 피아노 연습했어요. 하영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김밥집에 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하영아, 피아노로 바쁜데 여기까지 와서 뭐해? 엄마 혼자 일하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내가 직접 김밥을 싸면 손님들이 놀라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도 엄마한테 배운 기술이 있어요. 정말로 하영이는 김밥을 훌륭하게 쌌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서 보고 배운 덕분이었어요. 어머, 하영이가 직접 싼 김밥이에요? 네, 우리 딸이 싼 거예요. 손님들은 신기해하며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하영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 네,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재단이요. 제가 미국에서 번 돈으로 시작할게요. 그런 큰일을 혼자서 어떻게 해? 엄마가 도와주시면 돼요. 엄마가 대표하시고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요.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재단 운영은 김밥집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눠줄 때가 됐어요. 하영이의 진심 어린 말에 미선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 엄마가 도와줄게. 2011년 봄 하영이 음악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어요. 재단 설립을 축하합니다. 언론과 음악계 인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에게 음악을 선물해준 엄마와 많은 분들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영이의 설립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시각장애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 발견됐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영이, 선생님도 처음엔 너희들과 똑같았어. 미선은 재단 운영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하영아, 엄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엄마는 원래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를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재단 설립 3년 후 첫 번째 제자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3등 했어요. 정말? 축하해. 하영이와 미선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웠어요. 그의 김밥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단 일이 바빠지면서 미선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진 것이었어요. 하영아, 김밥집을 어떻게 할까? 엄마, 그냥 문 닫으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의 시작점이잖아요. 고민 끝에 믿을 만한 직원에게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이름은 그대로 하영이네 김밥으로 두었어요.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김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혹시 동수 씨?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전 남편이었어요. 미선아, 그동안 잘 지냈니? 동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왜 여기에? 하영이 재단 소식을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우리 딸이라니. 40년 전에 포기하셨잖아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무책임했어.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영이를 만나고 싶어? 아버지로서 사과하고 싶어?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영이는 재단에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상처를 주지는 말아요. 다음 날 하영이 재단에서 동수와 하영이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영아, 나는 너의 아버지야. 하영이는 조용히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분이시군요.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미안해, 하영아. 아버지가 너를 버렸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하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만약 아버지가 계속 함께 하셨다면 저는 지금처럼 강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엄마가요. 그날 밤 미선과 하영이는 오랜만에 달동네 계단을 올라가 봤습니다. 예전에 살던 반지하 집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하영아,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구나. 네, 엄마. 이 계단을 매일 올라가며 꿈을 키웠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계단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은 40년 전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하영아, 앞으로도 계속 음악할 거지? 당연하죠.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며칠 후 하영이의 특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40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예전에 연주했던 곡들을 다시 연주하는 무성한 무대였습니다. 이 콘서트는 저를 40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에게 바치는 음악입니다. 하영이의 인사말에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첫 곡은 어린 시절 처음 배웠던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40년의 세월이 담긴 깊이 있는 연주였어요. 마지막 곡은 하영이가 직접 작곡한 엄마의 김밥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멜로디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미선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관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미선의 인사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모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40년이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너라는 소중한 딸을 키웠으니까. 저도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달동네에서 바라본 그 불빛들처럼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어요. 하영아, 우리 정말 잘 살았지? 네, 엄마. 우리는 행복했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 미선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각을 잃은 딸이라고 세상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40년간 증명했어.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하영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예요. 나도 사랑해, 우리 하영이.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그렇게 40년의 긴 여정이 따뜻한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